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22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피스 뷰는 좀 특별한 뷰입니다. 자, 특별한 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자, 일반적인 모든 버튼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 뷰 이런 것도 전부 다 뷰라고 하는데 서피스 뷰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사진의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하죠. 자, 이게 카메라 모듈이 있으면 자, 그 실제로 그 카메라 렌즈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렌즈로 들어오는 영상을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가 미리 보기라는 화면을 보면서 딱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탁 찍잖아요.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이 우리가 보는 화면에 뿌려져야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카메라를 움직일 때 자, 스마트폰을 움직이면서 그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영상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뿌려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뷰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별도의 이제 그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 위에서 만들어진 건데 UI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예전부터 안드로이드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빠르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 뭐 이 PC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위 픽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CPU나 이런 것들이 동영상 처리나 이런 그래픽 처리를 해줄 수 있게 하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하드웨어 가속 기술, 즉 3D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드웨어 가속 방식을 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 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메라 미리 보기나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별도로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3D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자,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쓰는 기능으로 만든 뷰가 서피스 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뷰는 일반적인 뷰의 하이어라키, 즉 일반적인 뷰 계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서피스 뷰를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 미리 보기나 이런 걸 할 때는 아직도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코드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리스트 뷰 같은 걸 쓸 때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쓰듯이 얘도 사용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코드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지금 현재 롤리팝이라든가 이런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뷰가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의외죠. 자, 지금은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써서 얘가 뷰가 돌아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거는 매니페스트에다가 하드웨어 억셀러레이티드라고 하는 속성만 추가하면 얘가 하드웨어 가속 기능 그냥 씁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쓰는 걸로 돼 있고 혹시나 안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false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근데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자, 우리가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 어댑터 패턴을 쓴다. 그래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건 껍데기다. 실제로 데이터 관리를 하거나 각각의 리스트 뷰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뷰를 어댑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어댑터의 get view라는 메소드에서 만들어졌는데 똑같이 서피스 뷰도 마찬가지예요. 서피스 뷰도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태그를 쓸 수 있는데 이 태그는 화면상의 일정 영역을 할당받는 역할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게 다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상태 정보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우리가 그래픽을 했듯이 그릴 수가 있는 선 같은 걸 그릴 수가 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캔버스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데 그거 자체를 제어하는 게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패턴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코드를 한번 좀 보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뷰를 새로 만드는데 그게 일반적인 뷰가 아니라 서피스 뷰를 상속해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서피스 뷰는 일반적인 뷰 하이어라키, 뷰 계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뷰가 사실 일반적인 뷰라고 하면 그 뷰가 레이아웃에서 특정 영역을 할당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사이즈 체인지드라고 하는 게 호출된다라고 했는데 이 서피스 뷰는 그런 게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지금 크기가 딱 정해졌는지 메모리에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 직접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plements라고 해서 surface holder.callback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홀더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 surface view라고 하는 건 껍데기고 그걸 제어하는 게 홀더다. 그 안에 callback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surface holder라고 하는 객체가 참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callback 인터페이스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callback은 뭘 하는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surface created, 이 surface view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만들어졌을 때 changed, 사이즈 같은 거죠, 그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같은 게 정해지는 게 결정이 됐을 때, surface destroyed, 메모리에서 없어졌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코드를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 패턴을 이용해서 서피스 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서피스 뷰에다가 만약에 그리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온드러라고 하는 게 호출돼서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뷰는 온드러라고 하는 메소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서피스 뷰는 그게 아니라 홀더 객체가 캔버스를 갖고 있어요. 캔버스 객체를. 그래서 락 캔버스라고 하면 캔버스 객체가 리턴이 되고요. 꼭 이걸 다 쓴 다음에는 언락이라고 해서 릴리즈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 캔버스 객체 자체를 얘가 잡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 제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동시 접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얘가 락이라고 하는 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꼭 언락을 시켜야 다른 데서 문제없이 다시 그리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잘 감이 안 온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스타트라고 해서 자, 직접 하나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my surface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next finish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서피스 뷰를 상속한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화면에다가 자, 화면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할까요? 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그 서피스 뷰를 상속한 화면에다가 그래픽을 하나 그리도록, 자, 빨간색 사각형을 그려도 되고요. 그래픽을 하나 그리도록 자,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화면에는 버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뷰를 상속한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버튼을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빨간색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서피스 뷰를 상속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화면에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과정을 같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는 거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라고 하고 자바 클래스 눌러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만들어 상속해서 만들 건데요. 자, my surface view라고 만들어 보죠. 자, OK 누르면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는 extens라고 해서 자, surface view를 상속하도록 자,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surface view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만들었죠. 자, 뭐가 필요하대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한번 가볼까요? 자, generate 가서 보면 implement가 없네요. constructor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건가요? 자, constructor가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컨스트럭터 이게 뷰니까 얘도 컨스트럭터 두 개가 필요한가 봐요. 자, OK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던 것처럼 자, 이거 뭐 지금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벌써 한 3-4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를 init이라고 하는 걸로 넘기고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그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init 메소드를 만들어 봅니다.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고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을 받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서피스 뷰를 제어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서피스 홀더라고 했죠. 그래서 자,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서피스 홀더라고 해서 홀더 객체를 정의를 하고요. 자, init 안에서 일단 홀더라고 하는 거에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get 홀더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서피스 뷰에. 그래서 이걸 하면 서피스 홀더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일반 뷰의 하이라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에 만들어지거나 이 상태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거를 직접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 관리하려면 콜백 메소드를 임플리먼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콜백 메소드를 임플리먼트 하는 거를 이 클래스에서 하도록 자, 여기다가 임플리먼트 어떻게 돼요?
콜백이 되죠. 자, 서피스 홀더 점 콜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임플리먼트 하도록 하면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옵니다. 저 메소드가 가져야 되는 메소드들이 자, 꼭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없기 때문이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메소드 가면 자, 아까 봤던 것처럼 3개의 메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OK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추가가 되겠죠. 저 이 3개의 메소드가 Surface View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태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자, Surface View의 크기가 결정이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3가지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Surface View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것처럼 더블 버퍼링 방법으로 해야지 맞고요. 더블 버퍼링 방법으로 뭔가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버튼 얘를 자, 메인 액티비티의 XML 레이아웃에 추가를 하고 거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다가 뭔가 자,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 같은 걸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캔버스 객체를 참조를 해서 그리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이게 화면에 추가되도록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좀 전에 뭔가 빨간색 사각형을 그리는 건 그 다음에 하고요. 자, 액티비티 main.xml로 와서 자, 헬로 월드를 삭제를 하고 화면 구성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죠.